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의 나스닥 하단에서 지지가 잡혀주면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V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을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 차트를 보는 방법은 거꾸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뒤집어서 보았을 때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론에 입각해서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단부로 떨어져 내리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200일선을 돌파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보았을 때는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하단부에 21선이 존재를 하면서 위쪽에는 200일 저항에 잡혀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움직임이라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적인 하락 혹은 상승이 나온다고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방에 있는 장기평에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하단에 있는 21선 부분까지 지지라인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장기평을 돌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지금 단기평이 장기평까지 갔고 그리고 윗꼬리가 잡힌 상황에서 21선 중장기평까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장기평을 뚫으면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거꾸로 진행이 되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이 단기평을 올라섰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들이 단기평인 5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21선까지 조정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지금은 상방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21선 저항 라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꾸로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론대로라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정말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저항을 맞고 다시 하단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주기를 짧게 가져갈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길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짧은 시점으로 투자를 들어가 주면서 이러한 단기 반등의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내가 위쪽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21선 인근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면서 추가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는 움직임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뷰는 지금은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칙적으로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각해서 차트를 해석해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S&P 500 같은 경우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이평이 데드가 나왔고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던 와중에 200일선 저항을 맞고 부딪힌 흐름이에요. 그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중장기 이평까지 떨어졌다가 재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V자 반등을 노린다고 했을 때는 짧은 시점으로 한 3, 4일 정도의 구간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맞다는 것이고, 상승의 여력 자체도 그렇게 크다기보다는 한 2%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부분만으로는 우리가 향후에 계속 뚫고 올라가는 상승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짧게 혹은 단기적인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평단이 위쪽에 있다라면 비중을 줄여놓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장기평이 위쪽에 존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맞고 저항을 받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21선이나 중장기평을 맞고서 하단부로 내려갈 때 존재하는 지지라인이나 저항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큰 폭으로 붕괴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리스크 자체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는 217달러 라인 정도까지, 이전에 박스권의 하단부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어서 이러한 기회에서 비중을 조금 낮춰주신다면 향후의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여전히 주봉 추세로 보더라도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단기적인 V자 반등만으로도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긴 시계열로서 추세의 전환이 나올 때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차트를 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향후에 추가적인 이러한 하방이 나왔을 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반등 자체도 무조건 21선까지 터치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또 단기적인 반등을 만든 이후에 그 이전에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지 라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항 라인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꼭 그 저항 라인까지 도달을 하지 않더라도 투매는 더 빨리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그러한 방식을 통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의 반등을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짧은 투자 주기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단은 뭐 채권 수익률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방을 향하는 것이 정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꽤 많은 하락폭을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시장이 반등할 때는 채권의 수익률 자체도 반등하는, 앞서 말씀드린 움직임이 그대로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 자체도 유의있게 팔로우를 해주시면서 동일하게 20일이나 200일 저항 라인에 도달을 하고 나서는 또다시 하방을 향할 때 시장의 방향성도 동일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를 먼저 살펴본다면 나스닥이나 전체적인 지수와 동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이평이 지금 이격도를 벌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한 이평 라인 인근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습니다. 다만 반등의 에너지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수보다 좀 더 약한 에너지로서 지지 정도만 만들어낼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전환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슬로우 스토캐스틱상 이격도를 벌리는 반전 신호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른다거나 아니면 240달러 라인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흘러내리듯이 만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본다면 단기 이평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 이평을 한번 지지를 받으러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이격도를 줄인 이후에 다시 하락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혹은 짧게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더 선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다른 부분은 꽤 높은 위치의 지지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상의 반전 신호 자체도 다른 종목보다는 깔끔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서 V자 반등 자체가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에서 한 15%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투자하기에는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계속해서 비교를 드리고 있지만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 자체가 강한 구간이 많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실제로 나왔고 이미 200일선 인근까지 조정폭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간인데 워낙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하방 추세 라인을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단 지지부 라인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주시면 되는 거냐면 역배열로 떨어져서 추세가 잡혀가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내는 위치의 초입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평선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단기 이평이 이렇게 중장기 20일 이평과 이격도를 벌렸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낙폭을 벌리는 과정을 가져가기 전에 단기 반등을 만들어내는 순간에 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반등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길이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라인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짧은 타이밍의 투자, 하루나 이틀 정도의 단위로서 짧게 먹고 빠져주는 그러한 단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오히려 지지라인 인근에서는 반대쪽 인버스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더 타율이 높아지는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분석 방법론에 입각을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